네, 그럼 지금 10시 5분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오전 시장 흐름 정리를 해보고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할 분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좀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오늘 또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이제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부정적인 이벤트들이 좀 있었죠. 뭐 말씀해주신 이제 CPI 지수 관련된 이벤트도 있었고 이제 또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지수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확산이 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만큼 우리가 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좀 이러한 이벤트들이 좀 어느 정도는 적응이 됐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뭐 물론 지금 상승하는 종목 수 자체는 많지는 않습니다. 하락하는 종목 수들이 훨씬 더 크다 보니까 장 초반에 이런 흐름들이 장 후반까지 이어지는지 여부는 좀 체크를 해보셔도 되겠지만 일단 대외적인 흐름들은 조금은 영향이 좀 있을 만한 이벤트들은 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금일 또 이제 연준 의장이 또 발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이벤트들이 또다시 발생이 되게 됐을 때 그리고 이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좀 변동이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조심을 해볼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개별주 장세의 흐름이 워낙 빠르게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의 회전이 정말 빠른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는 게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군들도 정말 빠르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그 전 거래일에 상승했었던 종목군들이 그 당일에도 다음 거래일에도 굉장히 좀 급등하는 경우를 보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좀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대외적인 변수들이 조금은 이제 지수 상단을 좀 돌파하기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주도주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수의 재상단을 좀 돌파를 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견조한 수급세가 좀 유지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 좀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적 미국장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관련된 이벤트들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견조하게 좀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도 빠르게 순환매들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실적이 좋거나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군들 뭐 예를 들면 효성그룹주가 될 수가 있겠죠. 계속적으로 상승해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실적주에 대한 부분들에서도 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들 먼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업종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 오늘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600명대도 넘어서게 됐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개장과 함께 좀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분위기였거든요. 네, 일단은 뭐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였는데 뭐 지금은 약간은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전거래일에 워낙 또 주가들이 많이 빠졌었다 보니까 또 종가에 베팅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장 초반에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또 빠르게 또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일단은 1,600명대가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한 거래일 더 전에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사를 받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발표를 하고 그 집계하는 것들이 다음 날에 발표가 되다 보니까 사실 이러한 흐름들이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수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추세가 더 확산이 되느냐 줄어드느냐를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늘어나는 방향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단에 대한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또 격상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유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확진자가 계속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검사자 수가 일반적으로 뭐 PCR로 하게 됐을 때는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자가 진단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검사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확진자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는 뭐 진단키트뿐만 아니라 뭐 백신이라든지 또 오늘 뭐 비대면 관련된 종목군들 또 이제 뭐 배송이라든지 제지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 일반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이벤트들이 발생을 했을 때 좀 크게 상승하는 섹터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수급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발생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델타 변이뿐만 아니라 지금 람다 변이
변이에 대한 우려도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변이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 뭐 지금 의견이 좀 갑론을박입니다. 이제 백신을 맞은 쪽에서는 사실 뭐 확진자가 안 생기고 있다, 혹은 또 돌파 감염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돌파 감염 쪽으로 좀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변이에 따른 움직임들을 백신이 얼마나 빠르게 쫓아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업황이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사실은 또 최근에 이제 노마스크 관련된 이벤트들이 좀 발생이 되면서 또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조금 긴장을 좀 풀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영향들이 좀 이런 섹터적인 부분에서는 좀 이제 호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무증상자들이 좀 많은 상황이고, 사실 지금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또 확진자들 같은 경우는 뭐 경로 동선이라든지 또 어디서 감염이 됐고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확산세가 조금 더 가속화가 될 가능성은 좀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또 백신에 대한 공급들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원하는 속도만큼의 이런 면역 집단에 대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정도의 접종 수는 아직도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도 좀 업황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뭐 미국 쪽에서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움직임들 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이는 확산이 되고 있고 확진자 수는 지금 신기록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상승 탄력은 그 전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좀 둔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한번 또 폭발적으로 좀 시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네. 진단주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번에 이제 대세적인 시세가 나왔을 때의 확진자 수와 비교했을 땐 지금 뭐 거의 4~5배 정도 늘어난 상황인데, 실적적인 부분에 사실 굉장히 조금 냉정하게 평가를 받고 있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실적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그런 부분들의 저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좀 큰 시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들 먼저 첫 번째 특징 업종으로 만나봤고요. 다음은 이제 화학주들을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그리고 롯데정밀화학 등등 화학주들이 바닥을 찍었다라는 얘기가 뭐 증권가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주가 흐름도 좀 그렇게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관점이실까요? 사실 뭐 여전히 바닥에서 이제 조금 올라오고 있는 추세인 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은 뭐 증설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석유 가격에 대한 그런 부분들, 사실 이제 다양한 부분들에서 좀 영향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2분기 실적이 좋은 기업들, 그리고 화학 업종 중에서도 이제 3분기 실적까지 기대가 되는 종목군들, 뭐 대표적으로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뭐 효성TNC라든지 뭐 이런 SKC 관련된 이런 좀 실적적인 부분에서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프레드 확대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품목별로는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좀 견조하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여러 가지 증설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공급은 늘어나는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에 맞춰서 좀 수요적인 측면이 좀 같이 회복이 되는지가 좀 중요한데, 또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수요까지 다시 돌아오는지 여부가 이 섹터적인 부분에서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업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점에 또 많이 눌려 있었던 종목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뭐 저점 매수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실적으로 조금 움직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좀 나타나는 것이 이 석유화학 업종에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급 과잉이나 뭐 스프레드 약세와 같은 이런 변수들은 이미 주가에 좀 다 반영이 됐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도 괜찮아요? 네, 이 좀 긴 기간 동안 사실 조정이 나왔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뭐 이미 좀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3분기, 4분기 넘어가면서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화학주들 관망하신 분들은 지금 이 타이밍에 매수 기회 잡아봐도 괜찮아요? 운용 기간을 조금만 넓게 잡고 접근을 하신다면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다. 네. 그러면은 기존에 좀 들고 계셔서 손실폭이
크신 분들께서는 계속 좀 기다리면 괜찮을까요?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사실 이제 조금 더 상승하는 부분들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비중을 좀 확대를 해보시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학주 얘기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징주는 한샘으로 골라봤습니다. 가구업계 1인 한샘이 M&A 매물로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주가 급등하고 있고요. 현재 12% 넘게 오르면서 13만 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샘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괜찮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네. 그렇죠. 이제 네. 뭐 사실 가구 인테리어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한샘이 조금 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아니네요. 제가 LG 하우시스랑 착각을 했네요. 그렇죠. 네, 못 갔네요. 네네. 네. 그 한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뭐 NX라든지 이런 한국 가구라든지 관련된 종목군들 뭐 LG 하우시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제 인테리어나 가구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할 때 오히려 좀 움직이지 않아서 좀 차선호주로 한번 좀 볼만한 종목이다라고 좀 많이 부각이 됐었던 종목인데 이게 이제 그런 이벤트들이 다시 이제 매각에 관련된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본업 관련된 이벤트로 갔다라기보다는 매각 관련된 이벤트로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증권가에서 지금 13만 원 정도면 이제 자사주 부분을 이제 소각을 하느냐 아니면은 또 들고 가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이 가치를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봤을 땐 13만 원 라인 때는 일단 좀 적정가로 보여진다라고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가격대에서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이런 급등 패턴으로 좀 움직인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매각 이벤트에 대한 이슈에 따라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좀 생길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런 이벤트들이 끝나면 다시 제자리로 한번 왔다가 이제 본업 관련된 이벤트로 갈 텐데 본업 같은 경우는 뭐 B2B라든지 B2C에 대해서 좀 견조하게 성장이 되고 있고 뭐 영업장에 대한 그런 확장들 그리고 리하우스 관련된 이벤트들이 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성장성이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연 1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본업 이벤트로도 좀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 이런 이벤트들이 끝나고 이제 주가가 다시 되돌림 현상이 나왔을 때 그럴 때는 이제 본업 관련된 이벤트로 다시 한번 좀 접근은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한샘 투자 의견을 저희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전장 시장 흐름 모두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